댓글이 안 좋으면 상처받으시나요? 별로 상처 안 받아요. 그 사람이 많이 아픈가 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인가 보다. 저도 예전에 누군가를 나쁘게 보기도 했고 오해를 하기도 했고 그런 적이 있었다 보니까 '아 이건 나의 예전의 모습인가 보다. 내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름 님이 "학창 시절에 후회되는 일이 있는데 그 생각 때문에 불안해요. 불안과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쓰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자기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참회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뭔가 해결을 짓고서 넘어가야 되죠. 과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현실에 충실하게 살도록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뭔가 집중해서 좋은 생각할 만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더 옛날에 뭐 나한테 힘들게 한 사람 자꾸 생각나서 머릿속에서 막 욕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게 긍정적인 생각이 없으니까 더 초점이 거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종교에서는 계속 뭐 연부를 하라고 하고 좋은 책을 경전을 보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마음에 좋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 잡념이 있으면 뭐 관세음보살만 계속 부르고 있다든지 뭐 예수님만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만 한다든지 뭔가 신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뭐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이 생각에 얽매일 게 아니고 집중을 하고 뭔가를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려야죠. 아니면 과거에 대해서도 좀 기분 좋았던 기억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뭐 기뻐했다든지 그런 기억들을 한번 해 보세요. 아니면 현실에서 내가 해볼 수도 있죠 직접. 그런 것도 좋은 기억이 됩니다. 푸푸님이 "술자리에서 무례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문제인가? 예쁘지 않아서 이런 일을 겪은 건가? 별별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우울함이 깊어지네요." 술자리에서 무례한 일을 당한 거랑 내가 안 예뻐서 그런 거랑 왜 그걸 연결지으세요? 관련이 없죠. 그거는 '내가 예쁘지 않다.'라는 그 자신 없는 생각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면 이 '내가 안 예뻐서 그런가?' 그런 거고요. 자기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다.' 그런 사람은 뭐 여자한테 거절당하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누가 뭐 친구가 나를 배신해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계속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예쁘지 않아. 뭐 능력이 없어.' 이런 생각들도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놓아 버리면 됩니다. 개나 고양이들이 "네가 나보다 뭐 잘생겼어." 이런 거 얘기하나요? 아니죠. 사람만 그래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인터넷 강사가 되고 싶은데 누군가가 제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을 소문내고 다닐까 봐 두렵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유튜브 못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가면 쓰고 하는 분도 있고 그게 누구는 없겠어요. 다 있죠. 저도 있죠. 두려운 거에 집중을 하시지 말고 '내가 뭘 하고 싶은가.'라는 의지를 내시고 자기 의지와 열정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나쁜 생각에 집중하면 나쁜 생각에다 에너지를 계속 주면 그게 더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놓아 버리면 돼요. '아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걱정스러울 수도 있지.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보시면 되죠. 남 소문내는 건 명예훼손으로 집어넣으세요. 이것도 돼요. 법적으로 다 가능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예훼손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뭐 맘카페에서 "저기 음식점 맛없더라." 뭐 "병원이 뭐 문제가 있고 친절하지 않다더라." 막 이런 거 쓰더라도 그거 신고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 내야 돼요.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막 써서 그 사람 영업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누가 나 욕할까 봐 그런 거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 박경아 님 "두려움, 불안감이 드는 순간 '감사합니다.' 주문을 외워 보세요."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으로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랑 말로 해 보는 거랑 또 달라요. 공부도 낭독을 한다든지 말로 직접 하는 게 중요해요.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머리로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생각을 쪼금 하다 마는데 내가 말로 해 보면 그 순간에 소리를 내야 되죠. 또 그걸 내가 귀가 다시 듣죠. 이런 과정에서 좀 더 확실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다든지 좋은 걸 읽을 때도 소리를 내서 낭독을 해 보면 좋고요. 뭐 연부를 한다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소리를 내 보시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소리를 내면 더 좋아요. 확언도 소리를 내서 해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것도 소리를 내서 혼자서 해 보시면 도움이 돼요. 거울 명상하시는 분들도
거울 명상하면서 여러 감정이 올라올 때 나는 내가 어렸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 나는 속상했어. 마음이 아팠어. 이런 말들을 직접 말로 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말로 하면서 그게 해소가 됩니다. 이지훈 님이 "엄마가 나르시시스트라서 관계를 끊기도 힘든데 대면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딸에게 이렇게 하라고 조종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화내고 뭐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엄마가 자존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식들을 조종하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그런 거죠. 그 부모님 모습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생각이 자아 성찰을 잘 안 했던 사람일수록 그게 고착이 되다 보니까 뭐 말을 통해서 교화를 시키는 게 힘들어요. 그런 모습조차 엄마는 엄마니까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일단 내가 좀 상처받고 그런 부분은 한기로 흘리는 게 낫겠죠.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괴롭다면 따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해서 손절하라고 하는데 마음 공부에서는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거기에 끌려다니고 휘둘리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남을 조종하고 자기 멋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걸 당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만하니까 그러고 노는 거예요. 거기 반응을 안 하면 돼요. 반응을 하면 거기 재밌어서 또 찔러보고 괴롭히고 이러는 거니까 가급적 멀어질 수 있으면 손절하는 게 좋고 어쩔 수 없는 관계 뭐 친한 뭐 가족이다, 부모 자식이다 이런 경우는 한기로 흘려야죠. 그리고 내가 할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그래야죠. 그 사람의 가치관은 그렇구나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살아왔구나 하고 그것도 인정해 줘야죠. 그렇지만 내 방식은 아니야. 그 선은 또 지켜줘야죠. 이창희 님, 집신도 짝이 있듯이 저도 제 짝이 지구 어딘가에 있을까요? 세상에 인간이 그렇게 많은데 찾으면 있겠죠. 그런데 그냥 포기하고 안 찾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회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회를 만들어 보면 누군가 만날 수는 있겠죠. 나에게 딱 맞는 짝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면 너무 잘 맞고 다 해결되고 그런 거는 너무 아이디얼하고 너무 이상적이고 관계라는 거는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같은 시간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어린 왕자 책에 나온 것처럼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해주죠. 너의 장미꽃이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 장미꽃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그만큼 너가 사랑을 나누었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소중해지는 거지 원래부터 너랑 뭐 천생연분이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거죠. 결혼할 사람 궁합을 보는 거 찬성하시나요? 사주에 대한 적천수라는 책에 부부 인연 숙세래라는 말이 있어요. 부부 인연은 숙세, 전생 인연에서 온다. 이러쿵 저러쿵 해봤자 결국에는 짝이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아무리 뭐 치고받고 싸울 사람이라도 결혼할 사람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사람이 만나는 게 꼭 행복하게 지내려고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카르마를 갚기 위해서 만나는 만남도 있으니까요. 사주를 본다든지 궁합을 본다든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생각에 이끌려서 뭔가 세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니네는 궁합이 안 좋아. 그럼 그런가? 우리 헤어져야 되나 보다.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느니 그냥 서로 간의 진실을 보세요. 진실을. 내가 이 사람을 진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또 궁합이 중요하다. 그렇게 막 보는 분들도 계신데 궁합을 봤는데 야 니네 궁합 안 좋대더라. 뭐 3년 내로 헤어진다더라. 야 우리 3년 내로 헤어진대. 그러면서 멀쩡한 사람들인데 진짜로 헤어지죠. 야 역시 내 말대로 됐잖냐. 그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서 결국엔 자기가 그 애들 걷어서 키워야 되잖아요. 뭐가 좋아요 그렇게. 그냥 현실에서 진심으로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봐야지 뭐 궁합이 어쩌고 저쩌고. 두려움 때문이죠. 학교 공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뭔가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다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봐라 하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요. 또 부모님도 부모님 입장이 있으니까 애들 학교 안 보내면 어떡해요. 부잣집이라서 따로 가정 교사 붙여질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해라 그런 거잖아요 다들. 그 많은 아이들 엄마 아빠 맞벌이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돌봐주고 좀 가르쳐주고 이런 거지
학교에서 엄청난 대단한 거를 지혜를 가르쳐 주고 그런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가르쳐 주고 사회성을 좀 교육시키고 그 정도죠. 그리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공부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자기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개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숙제 열심히 안 하는 애가 나중에 뭔 열심히 하겠어요? 자기 책임 있는 것도 안 하는데. 그런 면에서 뭔가 책임감 있게 자기 할 일 하고 이런 생활 습관 그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워낙 제가 그렇게 못 살다 보니까 제 자식이 그런 모습 보고 뭐라고 말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막 틀에 끼워 맞춰져서 못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아이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부모가 노력해야죠. 자식들은 내 무의식을 다 물려받아서 그러고 있는 거니까 얘가 이런 모습 보이는 건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나 보다. 내 무의식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재테크와 노후 준비. 요즘 관심이 많은데 어느 정도 신경 쓰고 사시는지. 코로나 그 시기부터 미국 주식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 정도 신경 씁니다. 제가 뭐 부동산 구입할 돈 없어요. 뭐 큰 걱정은 안 해요. 저는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 봤다 보니까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냐면 식구가 자식이 5명이라 7식구잖아요. 엄마 아빠랑. 그 7명이 탁 누우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살았어요. 30살 때 남편이랑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살던 집이 20평짜리 임대 아파트였는데 그것도 이제 시어머니가 보증금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오래된 임대 아파트인데 들어가 보니까 와 너무 넓고 좋다. 막 벽지도 누렇고 이런데 와 너무 넓다. 여기 우리 식구 다 친정 식구 다 와서 살아도 되겠다. 막 제가 막 감탄을 했죠. 그러니까 좀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하루 중에 너무 단타 치느라고 막 오전 내내 그거 하고 있고 이러면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냥 사놓고서 그냥 잊어버리는 식으로 가끔씩 보고 이런 식으로 그게 제 스타일에 맞더라고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영상 블로그 글을 오랫동안 썼었고 7, 8년 썼고 그래서 유튜브도 해야겠다. 한 2년 동안 해야겠다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셋째를 낳아서 시간이 안 되다가 또 장비 사놓고 한 6개월 동안 미루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유튜버 JM님 아시죠? 테크 유튜버. 집에 퇴근하면서 들어가면서 길거리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 1분, 2분 동안 찍어서 그걸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쉽네. 나도 그냥 대충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너무 잘하려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보다는 일단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니까 되더라고요. 처음 영상들은 좀 허접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지운 것들도 꽤 있어요. 좀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20대의 BJ 그런 애들만 방송하는 건 줄 알았는데 또 저도 나름대로 팔리는 또 연령층이 있다 보니까 실버 세대라든지 뭔가 중년층을 위한 그런 채널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허밍데이님이 치과 의사는 돈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요. 직원들 월급을 줘야죠. 임대료 줘야죠. 이거는 돈을 못 벌어도 다 나가는 거예요. 음식점도 그렇듯이 다 나가는 건데 유튜브는 그게 없어요. 일단 제가 여기서 나가는 거는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 한 달에 35,000원 내고 있고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런 장비 같은 거 가끔 사고 코로나 시대에는 유튜브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음식점 장사는 안 되지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썰을 펼다 보면 요거는 또 이제 약간 수입이 되니까요. 할 만한 그런 콘텐츠 있는 분은 시도해 보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꼭 돈을 벌겠다 이것보다는 이제 취미로서 자기 개발 목적으로 잘 기획하고 해보시면 잘 될 수도 있어요. 사주 공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사주는 자기 사주 보고 싶어서 보기도 하는데 그 공부가 꽤 오래 걸리고 그거 할 시간에 그냥 명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제 생각에는. 사주를 잘 본다고 내 인생이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뭐 아이들 장명도 해주고 그런 일도 했었는데요. 아니면 뭐 사주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 인생 상담해주고 도와주면서 뭔가 힐링도 해주고 그런 건 괜찮죠. 노후에 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은데 그런 목적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사주가 아니더라도 타로 카드는 쉬우니까 타로 카드로 해도 되죠. 최보경 님이 남편이 나를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무의식에 깔려 있어서가 아닐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뭐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예수님 하든지 감사합니다 하든지 뭔가 이렇게 신성한 마음을 끌어올리면서 녹여버려야죠. 그런 마음들을. 자식 인연이 없는 사람은 이것도 연계해서 정하고 나온 걸까요? 정하고 와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카르마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업보인지 아닌지 그거는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다. 내가 하고 싶은데도 안 된다. 그거는 업보예요. 내가 과거에 뭔가 잘못이 있다든지 그런 업보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나는 이 상태가 좋아. 이게 편해. 그러면 자기가 계획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쌍꺼풀 수술을 하면 자식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저도 쌍수를 한 거잖아요, 제가. 자식이 안 좋다? 자식이 안 좋아지는 건 쌍꺼풀이 아니고 주로 하관과 관련 있죠. 뭐 턱 깎는 거. 요즘 턱 많이 깎는데 젊은 여자분들 너무 이렇게 막 빗살무늬 토기처럼 이렇게 깎아버리고 막 말려눈이나 자식운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줄어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거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네모턱이더라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보는 시선이 달라서 시각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시크릿도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집착이 있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냥 가볍게 해야 돼요. 뭔가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데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좀 어렵죠.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뭔가를 하긴 하는데 마음을 내려놓고 한다. 그렇게 하면 잘 되는 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다 내려놓고 자기 목적, 내가 이걸 왜 하나? 나는 어떤 것 때문에 하는지 그거를 봐야죠. 저는 원래 이 유튜브를 하기에는 말도 되게 못하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성격도 못 되고 친구도 없고 막 그런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하고 막 실시간 하면 600명 들어오시고 그러잖아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거 조금 나눔하고 싶다. 도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내려놓고 하는 거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